자, 질문 나온 문제 빨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요. 자, 257번 문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자, 257번 문제 질문한 학생의 풀이를 봤더니 이거 세변의 길이 주어졌을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높이 구할 수 있다고 했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방법보다는 세변의 길이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 뭐였습니까? 헤론의 공식이었다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공식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요. 자, 헤론의 공식 언제 써먹습니까? 세변 길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얼마였죠? 루트 S, S-A, S-B, S-C였고. 자, 여기서 말하는 스몰 s는 얼마였습니까? 2분의 A 플러스 2 플러스 C라고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58번 문제. 네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네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무엇짝까? 오른쪽에 공식 나와 있죠? 즉, 네저번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세변의 길이 알아야 되고, 세변의 길이 알면 회론에 의해서 넓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자, 즉 네저번의 반지름 구하기 위해서는 세변의 길이만 알면 된다는 거야. 세변의 길이만 알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상황 연출 삼각형 그린 다음에 A, B, C, A, B, C입니까? 맞죠? 그럴 때 B가 얼마? 3이고 C가 5래요. 그리고 A가 120도. 그러니까 우리는 요 A 값 구할 수 있습니까? 두 병과 끼인각 나왔을 때 나머지 병 구하는 공식. 그래서 A만 구하면 세 변의 길이 알았으니까 요 공식에 대입만 하면 끝.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친절하신 학교 선생님한테 설명 들으시오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지금까지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있는데 아 이리 와! 직접 와서 주고 가. 사탕 아니라고? 야 사탕 아니면 안 돼! 그래요? 어, 어떡하죠? 어떡하지? 나 삐질 거야 이 자식아. 다시 가져갈까요? 그래 가져가! 네. 그 말 잘못해? 네, 아하,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그러니까 뭔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문제 푸는데 왜 이 공식이 이렇게 나왔지? 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상황에 맞게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였지. 그러니까 공식을 안 까먹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식을 쓸 건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지. 유도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근데 또 한 가지 부탁할 거. 제발, 제발, 제발. 속도, 속도. 아는 거하고, 그러니까 점수하고는 상관없어.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보자. 258번 문제를 딱 접했어. 문제를 꼼꼼히 읽어. 째려보기도 하고. 오늘 점심에 뭐 먹었지? 또 잠깐 생각하고. 저녁에 뭐 먹지? 어? 엄마 오늘 집에 계시나? 라는 온갖 잡념하면서 또 쳐다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풀어야지. 요러면 큰일 난다고. 알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풀 때, 모든 과목의 문제를 풀 때, 공부를 할 때 반드시 몰입을 해야 돼, 몰입. 알겠습니까? 어, 몰입을 해가지고, 다른 건 전혀 생각 안 나게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돼. 그걸 계속 평상시부터 훈련을 해야 돼. 에이, 그냥 막 시간 여유 부리면서 그냥 막 그래버리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한테 이런 말도 한다고. 무슨 말을 하냐면, 선생님이 비록 1시간 분량의 숙제를 내줘도 2시간, 3시간 하는 순간 1시간 숙제를 3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분명히 빛을 봐.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해서 1시간 숙제를 3시간 동안 여유 있게 느릿느릿 풀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최대한 몰입해서 풀고 그래도 안 풀리는 문제를 또 몰입해서
3시간 동안 붙들고 있으라는 소리라고. 알겠습니까? 1시간 내용의 분량을 3시간 동안 느리게 풀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문자가 저 머리카락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해결됐어요? 문자가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 문제를 풀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1등급 목표 등급 달성하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은 이 뒤에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알 거야. 왜냐하면 1학년 때는 선생님이 뒤에 문제들 복습할 때 안 풀었거든. 그렇지?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이제 해야 돼. 왜? 직접적인 수능 시험 범위란 말이에요, 여기는. 알겠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과 아주 친해져 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이 난이도 있는 문제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는 꼭 이거를 숙제로 내드릴게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안푼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좀 아쉬움 갖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서 이어서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할 내용, 지난 시간에 했던 프린트 꺼내 보시고, 꺼내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공부하고 있냐면,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수열이라는 건 뜻이 뭐였습니까? 규칙성 있는 숫자들의 계열이었지. 규칙성이 없고 그냥 무조건 나열되어 있는 것은 수열이 아니라 낙서예요, 낙서. 알겠습니까? 자, 반드시 규칙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규칙에 따라 우리는 여러 가지 수열이 있었지만, 알겠습니까? 다 교육과정에서 없어졌어요. 교육과정이 다 빠져버리고 뭐하고 뭐만 남았다? 등차하고 등비만 공부하면 된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홍반장의 수학 공부의 특징이죠. 자, 뭔 말이냐. 원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했죠? 중심과 반지름이었지. 맞나요? 자, 그래서 원 문제 나오면 중심 반지름 찾으면 끝난다고. 절반 이상 끝. 자, 이차 함수 나오면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꼭지점이었습니까? 이차 함수 문제 중에서 꼭지점과 관련되지 않는 문제는 없었어. 알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시수 로그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미친 A의 통일이 가장 중요했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로그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밑조건, 진수조건이 가장 중요했죠. 즉, 이 문제들을 접하면 이것이 먼저 머릿속에 팍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문제가 쉬워진다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수함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했죠? 지수함수? 응? 땡. 지수함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 지수식은 언제나 양수이다. 기억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로그 함수. 로그 함수. 지수 함수와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이런 게 바로 그 단원을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핵심. 어? 이것만 봐도 이것들이 지금 다 시험 문제란 말이야, 시험 문제.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 뭘 배웠습니까? 삼각함수를 배웠죠. 삼각함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물론 다 중요하지만 삼각함수만이 갖는 승질 바로 보였죠.
주기성이었지.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했지. 맞나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팍팍팍 떠올라야 돼. 성함순에? 주기성? 그게 떠오르는 게 바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접근 방법이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뭘 배울 거예요? 수열을 배울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수열에서도 수열하면 무조건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수열하면 요거, 수열하면 요거, 수열하면 요거. 바로 수열에서는 일반항이 가장 중요해요. 일반항을 우리는 AN이라고 쓸 거야. 잘 봐봐. 요거 대문자냐 소문자냐? 소문자죠? 그러면 소문자 A 쓰고 밑에다가 아래 첨자 필기체 N을 쓸 거야. 그리고 읽을 때는 AN이라고 읽을 거야. 조심하라고. 기껏 쓰라고 했더만 이것을 요렇게 쓰면 안 돼. 이거는 뭐야? A 곱하기 N을 뜻하고 이거는 그냥 기호야, 기호. 일반항을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수열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일반항. 그럼 수열에서는 무조건 뭐 먼저 찾아? 일반항만 먼저 떠올리면 절반 이상 끝난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이게 뭔 말인지는 이제 설명을 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정리됐습니까? 자, 그러면 뭔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공부할 거냐면 등차 수열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등이라는 것은 뭔 등자였습니까? 같을 등자라고 같을 등자. 오케이.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은 뜻이 뭐라고요? 차가 같은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주의 줬었죠. 수열에서 말하는 차는 다른 뜻이야. 수열에서는. 수열에서만큼은 차가 바로 뭔 뜻이냐면 바로 뒷방에서 바로 앞방을 빼주는 걸 우리가 차라고 할 거라고. 차. 등차 수열에서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 3, 5, 7, 9, 1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 숫자는 얼마입니까? 13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 숫자를 알았다는 건 규칙성이 있다는 소리잖아. 맞나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얼마씩, 이씩, 얼마씩, 이씩 커지는 수열이잖아. 맞니? 그랬을 때 이거를 좀 멋지게 자, 1에서 3 빼면 얼마입니까?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2지. 맞니? 3에서 1 빼면 얼마? 2죠. 그럼 마이너스 1 할 건지 1을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수학자들이 약속했다고. 알겠어요? 즉, 차라는 건 뭐? 뒤에서 앞에 뺀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3에서 1 빼면 얼마예요? 2가 되고 5에서 3 빼면 얼마? 2. 7에서 5 빼면 얼마? 2지. 자, 그랬을 때 요것들이 각각 뭐예요? 차가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차가 같은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1은 첫 번째 나오는 숫자입니까? 그랬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숫자를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 귀찮으니까 이제 줄여서 첫 항이라고도 부를 거고요. 자, 첫 항을 또 옛날 사람들은 처음 초 해가지고 초항이라고도 불러요. 오케이. 그런데 한글 쓰는 것보다 우리는 수학적 기호 약속을 할 거라고 그랬을 때 첫 번째 항, 첫 항, 초항을 우리는 제1항이라고도 부를 거고 이걸 이제 우리는 앞으로 소문자 A를 쓴 다음에 밑에다가 작게 E를 써서 A1이라고 표현할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항을 나타내는 기호야. 오케이? 그러면 3은 뭘까요? 3. 두 번째 항. 뭐 둘째 항. 뭐 제2항. 그리고 뭐라고 써? 어이구, 이거, 이거. 자, 이거는 뭔가 선생님의 조작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잘못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걸 A3를, 3을 우리는 앞으로 A2라고 할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5는 뭐? A3, 실은 A4와 같이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그러면 이 표현들 중에서 이게 제일 깔끔하지? 맞지? 그래서 수학자들은 게으르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A1, A2, A3, A4 쓸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 눈치챘나? 수열에서는 아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일반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 그러면 수열에서의 일반항은 우리 뭐라고 하자고 했죠? AN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AN이라는 건 그럼 뜻이 뭐야? 제 N번째 항을 나타내는 거. N번째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할 때 찡찡찡 찌징찡찡 갔을 때 N번째 항, 즉 제 N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이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 언제 들어봤지? 일반이? 예. 일반형. 표준형도 있고 일반형도 있었잖아. 또 각도에서도 일반각이란 말이 있었지. 맞니? 즉 일반항이라는 건 바로 뜻이 뭐냐면 대표하는 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자, 뭔 말인지 한번 봐봐. 요거는 분명히 수열이잖아. 근데 수열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승우를 걔, 어, 승우를, 그 남자,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 승우를 딱 지칭해줘야 되는 거잖아. 승우를 나타내고 싶으면. 그러면 요 수열을 부를 때도 13579, 11, 13이라는 수열, 13579, 11, 13이라는 수열, 13579, 11, 10, 잠깐. 김, 수완,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각자, 동방사. 아시죠? 맞나요? 오래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길게 붙여줬잖아. 근데 끝내는 애석하게도 빨리 죽어버렸죠. 왜? 김,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그렇게 이름 부르고 있다가 물에 빠진 아이 빠져 죽어버렸잖아. 구하지 못하고. 알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효율성, 효율성, 효율성. 요 수열을 부를 때마다 13579, 11, 13이라는 수열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요 수열에 딱 대표하는 이름을 딱 불러버리면 그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 맞죠? 그럼 그게 바로 뭐야? 일반항이라는 뜻이야. 일반항. 알겠습니까? 그러면 규칙 한번 발견해보자. 얘는 몇 번째 항이었죠? 첫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그러면 N번째 항은 얼마다?
n번째야. 규칙, 규칙. 우리 마치 함수 만드는 연습. 땡! 거의 적분.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3, 세 번째 항은 5, 네 번째 항은 7. 그럴 때 n번째 항은 2n 1 플러스 2n 땡. 아, 3 마이너스. 땡. 아니. 선생님 뭐 천재여서 아는 거 아니야. 그냥 빨리 하는 방, 빨리 구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지금 질문 던지는 거라고. 근데 그걸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추측은 할 수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2n. 딩동댕. 뭔 말인지 봐봐. 1이라는 놈은 2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니? 2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 1이지. 3이라는 놈은 얼마? 2 곱하기 마이너스 1. 5는 2 곱하기 3 마이너스 1입니까? 억지로 지금 규칙 발견하고 있다고. 즉, 2하고 마이너스 1은 변하지 않고 첫째 항일 때는 1, 둘째 항일 때는 2, 셋째 항일 때는 3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맞니? 그래서 n번째 항은 얼마? 2n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뭔 말인지 한번 봐봐. 일반항 an이 얼마래요? 2n 마이너스 1이래요? 맞아요? 자, 그랬을 때 놀라운 사실 n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n은 죽었다 깨어나도 뭐 해야 돼? 자연수여야 되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있지. 1.5번째 항 그런 건 없죠. 0번째 항이란 말도 없고 마이너스 1번째 항이라는 말도 없지. 즉, 요 n은 무조건 무슨 수? 자연수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 아까 김수함으로 넘어가 보자. 요 수열을 부를 때 1, 3, 5, 7, 9, 11, 13이라는 수열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요 수열을 2n-1이라고 불러버리면 훨씬 효율적이지. 그러면 진짜로 효율적인지 한번 볼까? n은 뭐라고 했어요? 자연수라고 했잖아. 자연수는 뭐부터 시작하지? 1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면 DB가 아따 1 좀 하자. A1은 얼마에? A1. A1이란 말은 무슨 말? n자리에다가 1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얼마? 1이 되고. A2는 얼마예요? 3이 되고. A3는 얼마? 5와 같이. 그냥 요 식에다가 대입만 해버리면 모든 항들이 이렇게 쭈루루루 나와버리지. 그래서 우리는 1, 3, 5, 7, 9, 11, 13이라는 수열이라고 부르기보다는 2n-1이라는 수열이라고만 딱 불러버리면 이 수열이 딱 정리가 돼버리는 거라고. 알겠어요? 이게 바로 무슨 항이야? 일반 항. n번째 항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부를 거란 말이. 왜 일반 항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일반 항만 구할 수 있으면 수열이라는 게 뜻이 뭐였어? 규칙성 있는 숫자들의 별이었잖아. 규칙성을 못 찾았는데 우리가 일반 항 구할 수 없는 거잖아. 즉 규칙성만 파악하면 수열은 끝날 건데 그 규칙성을 알아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일반항만 구할 수 있으면 게임 끝이라는 뜻이라.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일반항의 의미였어요. 자, 그럴 때 나왔다. 일반항을 구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할 일 없는 수학자들이 이제 일반항을 빨리 구하는 방법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방금 전에 했던 걸로 넘어가지 말고 그러면 또 하나 만들어 볼까? 1, 4, 7, 11,
14, 17. 그러면 그 다음 수는 얼마입니까? 20입니까? 어떤 규칙이 있죠? 30 커진다. 칠했다가 죄송. 네. 문자 거. 그럼 얼마? 10, 13, 16, 얼마? 10, 그 다음 숫자는 얼마? 10, 9가 이렇게 되는 거야? 맞니? 이제 안 틀렸습니까? 자, 그러면 요 놈은 3씩 증가하지만, 자, 우리 수열에서는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 차라고 차. 차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게 바로 차라고? 맞나요? 개뿔. 아니라고. 어? 뒷항에서 앞항을 빼는 게 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 8, 6, 4, 2라고 하면 그 다음 숫자는 얼마예요?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게 아니라고. 수열에서 말하는 차는 뒤에서 앞에를 뺀 거야. 그래서 수열에서 말하는 차는 얼마라고? 마이너스인 거야. 요거는 3인 거고. 알겠어요? 조심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수열에서 말하는 차라는 건 뜻이 뭐라고? 뒷항에서 앞항을 빼는 걸 우리가 차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요 첫 번째 있는 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A1, A2, A3, A4라고요? 그럴 때 수열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일반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면 일반항을 구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럴 때 일반항을 어떻게 빨리 찾느냐? 일반항 찾는 공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뭔 말이냐면 이런 정체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항이죠. 그럼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기억해 봐. 2의 3승은 얼마죠? 8이었잖아. 2의 1승은 얼마? 2였잖아. 그럼 2의 1승은 2를 안 쓰고 그냥 생략해 뒀잖아. 그럼 생략해 있으면 뭐가 생략돼 있다? 1이 생략돼 있다는 거 우리 안 헷갈리는 거잖아. 그러면 수학자들은 웬만해서는 좀 생략하고 싶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요 첫 번째 항을 이제 앞으로 우리는 A라고만 쓸 거야. A, A. 그러면, 밑에 아무런 숫자도 없는데요? 그러면 뭐가 생략돼 있다? 1이 생략돼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첫째 항만이 갖는 특권이야. 첫째 항이 생략했으니까 나도 생략할래요. 해서 둘째 항도 생략해버리면 우유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첫째 항만 아래 첨자 숫자를 생략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첫째 항이야. 알겠습니까? 그럴 때 차는 얼마라고요? 차. 차에서 1 뺀 거 얼마? 3. 7에서 4 뺀 거 얼마? 3이 되지. 자, 그랬을 때 요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차라고요. 오케이? 그랬을 때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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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같아요. 같죠? 오케이? 그랬을 때 요 차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정확히 공통의 차라고 부를 거예요. 공통의 차. 차가 공통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게으른 수학자들 그 공통의 차를 앞으로 이제 줄여서 공차라고 부를 거야. 공차. 오케이? 공차라는 건 뜻이 뭐라고? 공통의 차를 뜻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공차 쓰는 것도 귀찮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공차를 소문자 D라고 표현할까요? 소문자 D. 차이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차이. 디퍼런스. 그거의 첫 글자를 따서 공차를 D라고 표현하는 D. 이해됐니?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이제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1과 4의 차는 얼마니? 3이었잖아. 이게 바로 뭐예요? D였죠, D. 맞니? 그러면 첫째 항은 우린 뭐라고 하자고 했지? A라고 하자고 했지? 그러면 둘째 항은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둘째 항. A 플러스 D라고 할 수 있니? A에다가 공차 더해주면 둘째 항 되잖아. 맞지? 셋째 항은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지? 요거에다가 또 D를 더하면 셋째 항이 되잖아. 그래서 셋째 항은 얼마? A 플러스 2D. 요놈에다가 또 D 더하면 넷째 항이 되잖아. 그럼 넷째 항은 얼마? A 플러스 3D가 되니? 눈치 빠른 사람 눈치 채굴었니? 첫째 항은 다시 써주면 이놈들과 형태를 같게 표현해 보면 A 플러스 빵 D라고 할 수 있죠. 둘째 항은 A 플러스 1D. 맞죠? 셋째 항은 얼마? A 플러스 2D. 넷째 항은 얼마? A 플러스 3D가 되는 거잖아. 오! 끝나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맞이하고 싶은 n번째 항은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A 플러스 n-1 D가 된다는 소리야. 첫 장일 때는 1보다 하나 작은 거, 둘 장일 때는 2보다 하나 작은 거, 세 장일 때는 3보다 하나 작은 거잖아. 그러면 n번 장일 때는 n보다 하나 작은 거, n-1 D가 된다는 거라고. 맞나요? 뚜뚱 환생. 오케이? 이게 바로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었다고. 엄매! 그러면 아까 했던 거 한번 기억해봐. 여기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했던 거. 요거 이제 우리 바로 대입해버리면 된다고. 이놈의 일반항 구해볼까요? 일반항은 첫째 항 얼마니? 1 플러스 n-1 공차 얼마? 2가 됩니까? 그래서 얼마? 2n-1이라고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 놈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대답해 보시오. 첫째 항이 얼마입니까? 1 플러스 n-1 d 얼마? 3이 됩니까? 그래서 얼마? 3n-2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버릴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진짜로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A1은 n에다 얼마? 1 대입하는 거니까 1 나오고 A2는 n에다 2 대입하는 거니까 2 대입하면 얼마? 4 나오고 A3는 얼마? 3 대입하면 얼마? 7이 나와서 진짜로 요것들이 쭈루루룩 나와버리고 있지?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게 바로 이 수열의 이름표라고 할 수 있다고. 이해됐습니까? 즉, 그 수열의 이름표, 그 수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항, n번째 항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야?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고, 수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 찾자? 일반항 찾으면 절반 끝.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일반항의 탄생이었다고. 그러면 이 일반항 못 외우면 큰일 나겠죠? 오케이? A 플러스 n-1 t.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었다고? 오케이. 그러면 물 한 잔 빨리 먹고 올까요? 자, 그러면 이음수 한번 나가 볼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 수열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일반항. 일반항을 우린 뭐라고 본다? AN. AN이라는 건 뭐? n번째 항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항이라고 그 수열의 이름표.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수열의 대표적인 항, 일반항만 구하면 문제는 절반 이상 끝이라고. 오케이? 그랬을 때 그럼 이제 두 번째 재미난 성질이 나온대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럴 때 한번 봐봐. 얘랑 얘는 등차 수열입니까? 가운데 거 두 배 하면 얼마지? 8이죠. 양쪽 더하면 얼마예요? 8이죠? 오오.
얘랑 얘는 등차 수열입니까? 가운데 거 2배 하면 얼마? 20. 양쪽 더하면 얼마? 25. 5, 5, 5. 그럼 다시 한번. 얘랑 얘도 등차 수열입니까? 공차가 얼마가 될 뿐이야? 6이 되는 거지. 응. 한 칸씩 건너뛰면 차는 2배가 된다. 이해됩니까? 그럴 때 가운데 거 2배 하면 얼마? 14. 양쪽 더하면 얼마? 14가 되는 거지. 맞나요? 이러한 성질들이 있대. 자, 그럼 2개씩 띄워볼까요? 요것도 등차 수열입니까? 얼마씩 커집니까? 9씩 커지지? 그러면 2칸씩 띄었더니 공차가 몇 배? 3배가 됐을 뿐이야. 오케이? 그랬을 때 가운데 거 2배 하면 얼마? 20. 양쪽 더하면 얼마? 20이 되는 거죠. 이러한 성질을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등차 중항이 아니라 등차 중항이라고 부른다고. 등차 중항. 오케이? 자, 등차 중항이라는 건 별다른 뜻은 아니에요. 등차 수열에 가운데 항을 우리는 등차 중항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C가 만약에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세수가 등차 수열이면 어떤 성질이 성립한다고요? BB는 A 플러스 C가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야. 오케이. 물론 이게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2로 나누면 B는 2분의 A 플러스 C가 되지. 아, 이거 뭐죠? 이거 산술 평균입니까? 산술 평균? 산술 평균? 평균의 종류? 산술 기하 평균에서 산술 평균은 합한 다음에 과목수로 나누는 게 산술 평균이었잖아. 맞니? 근데 이건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쓰이지 않아요. 아, 근데 물론 이해는 되죠? 2로 나누면 산술 평균.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등차 수열에서 두 번째로 암기해야 될 공식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잠깐 오늘 한 김에 마무리를 지어 버릴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합한 달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합한다. sum이라고 합니까? sum? 맞죠? 자, 그래서 새로운 기호 하나를 만들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뭐였지? 일반항이었잖아. 맞지? 그럴 때 대문자 S를 쓰고요. 그 밑에다가 아래 첨자로 필기체 N을 쓰고 읽을 때는 SN이라고 읽을까? SN. 알겠습니까? 그러면 SN은 뜻이 뭐냐면 이거 조심해야 돼. SN은 뜻이 뭐냐면 N항까지 합이 아니야. 반드시 이거 정확히 외우셔야 돼. 첫째 항부터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이제 SN이라고 할 거야. S가 뜻이 뭐라고? S. 합한다는 뜻이야. 합한다. 알겠니? 그래서 SN이라는 것은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오케이? 자, 수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마지막 항이 뭐? N항이라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연습 한번 볼까? S10은 뭘까요? S10.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 그래서 얼마? A1 플러스 A2 플러스 땡땡땡. 마지막 항이 얼마? A10이라고?
이해되니? S5는 뭘까요? S5. A1 플러스 A2 플러스 땡땡땡 마지막 항은 얼마? A5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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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내가 이 썩을놈 새끼. 패면 될까? S1은 뭐예요? S1. S1. 그러면 첫째 항까지 합이지. 그럼 S1은 바로 뭐? A1이죠? 뚱뚱. 드디어 또 단순하네. 즉, 자, 첫째 항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오케이? 첫째 항을 나타내는 표현. 제일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A1이 있었고요. 귀찮아서 뭐 A. 귀찮지가 않고 중요해서 뭐 S1도 바로 첫째 항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세 개의 표현 정확히 암기하시라고요. 첫째 항을 나타내는 표현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오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요거 요게 좀 숙달돼야 돼. S1이 첫 장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표 볼까요? 거꾸로 한번 펴봅시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 100을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라고? S100이라고 할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 이 표기법의 치명적인 단점 혹시 보이나 모르겠다.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땡땡땡 A35는 얼마가 될까? 얼마? 예. S라는 기호는 첫 장부터 합이야. 근데 이거는 첫 장부터 합이 아니잖아. 맞지? 뭐 어찌 해줘야 돼? 요 앞에 누구까지 있으면 좋겠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까지 있으면 좋겠잖아. 요까지 있으면 얼마예요? S35지. 근데 이게 없으니까 그럼 요 놈은 뭔데? 예. 상한가 잡이니까 S4를 빼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이제 합을 우리가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SN의 탄생이었어. 오케이.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무슨 수열을 먼저 소개받고 있죠? 등차 수열을 먼저 소개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등차 수열에 확보하는 공식이 있대. 오케이. 자, 그러면 그 공식을 이제 외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했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럴 때 이놈은 너무너무 유도 과정까지도 중요합니다. 응용 문제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뭔 말인지 한번 볼게요. 1, 2, 3, 4. 찡찡찡은 무슨 수열입니까? 일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지. 차가 얼마야? 공차가. 뒤에서 앞에 뺀 거 얼마? 1. 뒤에서 앞에 뺀 거 얼마? 1. 차가 같잖아. 그럼 이것들은 등차 수열이라고. 그럼 이것들. 예. 이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몇 번 소개했어. 100가지야. 그럼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구했지? 기억나는 사람? 예. 앞에서 첫 번째, 뒤에서 첫 번째 더하면 얼마? 101이잖아. 100 앞에는 뭐가 있어요? 99가 있을 거니까.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더해주면 얼마? 101이겠지? 맞니?
앞에서 세 번째, 뒤에서 세 번째 더하면 얼마? 100일이겠죠? 맞나요? 그래서 100일이 몇 쌍 있습니까? 100일이 몇 개 있어요? 100개까지는 100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이 두 개씩 묶여질 거니까 100일이 몇 개 있어? 50개가 있겠지? 맞나요? 이게 바로 답이라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요거를 잠깐 선생님도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수학자를 수학자들이 꼽으라고 하면 누구? 피타고라스는 그냥 옛날 분이니까 예우해 드리는 거고 가시가 하우스. 예.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10살 때 아빠 앞에서 이 공식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발표해서 온매 수학 천재가 탄생했네라고 세계에 공표하게 된 계기가 된 바로 문제예요. 공식. 알겠습니까? 가우스는 이게 아리스메틱 프로그레션이라고 등차수열이란 말은 몰랐지만 이제 본능적으로 이것들의 수의 규칙성을 찾은 거야. 등차수열의 이게 바로 합이었다고. 그럴 때 뭔 말인지 한번 봐봐. 요놈은 정체가 뭡니까? 요놈은 정체. 첫째 항입니까? 맞죠? 요놈은 정체가 뭐예요? 100번째 항이지? 근데 100번째 항도 되지만 이제 우리는 스몰 l이라고 할까요? 스몰 l. 라스트. 오케이. 이거는 끝항을 나타내요. 끝항.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답해봐. 요 100일은 뭐지? 100일? 100일은 첫째 항과 끝항의 합인가요? 몇 개 있어요? 50개 있지. 그러면 요 50개는 원래는 항이 몇 개인데? 100개잖아. 100개를 두 개씩 묶어지니까 뭘로 나눈 거야? 2로 나눈 거지. 즉 원래 항이 바로 아까 n이었죠? 그놈을 뭘로 나눈 거? 2로 나눈 게 바로 50이었다고? 그러니 그래서 뚱 n번째 항까지 합구하는 공식이 탄생해버렸네. 자, n번째 항까지 합구하는 공식.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 뭐라고 하자고 했지? SN이라고 하자고 했죠? SN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n a 플러스 l이 됨을 알 수가 있다고. 오케이. 이렇듯이 여러분들 중요한 공식들은 선생님이 유도 과정까지 해줘요. 이거는 좀 이해를 해야 응용 문제가 풀리니까. 알겠음. 그럼 대답해봐. S는 뜻이 뭐라고? S. 합. N은 뜻이 뭐? N항. 즉 SN이라는 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N은 뭐? 항수. 그러니까 10항까지 합이라고 하면 여기가 10이라고. 100항까지 합이라고 하면 여기가 100이고 A는 뭐? 첫째 항. L은 끝항. 라스트 항이라고. 그러면 눈치채졌니? 요 L은 바로 A, N입니까?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마지막 놈은 AN이겠지. N번째 항. 맞죠?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해주면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쓸까요? 그럼 얼마? 2분의 N, A 플러스 L이 AN이야. AN 구하는 공식 뭐?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였습니까? 맞죠? 요 L이 바로 라스트 항이었잖아. 그게 바로 AN이라고. 요 AN 구하는 공식만 그대로 대입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
얼마가 됩니까? 2분의 n 얼마? 2a 플러스 n-1 t라는 이랑 공식이 탄생한다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에는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봐. M은 뭐였죠? 함수. A는 첫째 항, L은 끝항. N은 함수. A는 첫째 항, N은 함수. 요 놈은 공차. 그치? 그러면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하죠? 몇 가지 정보? 함수, 첫째 항, 끝항. 세 가지 정보. 그러니 요 공식에 대입해 먹으려고 해도 함수, 첫째 항, 공차. 그래서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세 가지 정보. 그럼 공통 정보는 뭡니까? 공통 정보. 함수하고 첫째 항은 알아야 되지. 함수하고 첫째 항은 공통 정보야. 근데 끝항을 알면 위의 공식에, 공차가 주어지면 아래 공식에 대입한다는 뜻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선생님은 그냥 무식하게 위에 있는 공식을 공차 들어있는 공식이다. 그래서 공차 공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공차를 구하는 공식이 아니라 공차 들어있는 공식이란 뜻이야. 아이고, 소리, 무역, 끝항 공식이라고 부를 거야. 끝항. 오케이. 밑에 있는 것은 그러면 이제 뭐를 할 때 써먹는 공식? 공차할 때 먹는 공식이니까 공차 공식이라고 써먹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등차수열에서 암기해야 될 모든 공식이었어요. 모든 공식. 이해됐습니까? 의자가이 프린트를 좀 출력을 프린트 안 줬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등차수열에서 선생님이 소개하고 싶었던 모든 개념이었어. 모든 개념. 이제 여기 때 이제 살이 붙여질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자, 정리한 건 이제 책에다가 집어 이쁘게 써서 붙이시고, 그럼 이제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암기해야 될 공식은 몇 개 있다? 세 세트 있는 거야, 세 세트.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빈 공간에다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등차 수열이라는 건, 등차 수열이라는 건 차가 같은 수열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차라는 건 뒤에서 앞을 뺀 거지. 뒤에서 앞을 뺀다는 건 좀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수학적인 질서에 좀 위배되죠. 어떻게 수학적 질서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근데 차라는 건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는 자 규칙이 위배가 돼. 그러면 차가 같은 수열이라는 표현보다 여러분들도 아마 합이 일정한 수열이라고 파악하는 게 더 쉬울 거라고 이해됩니까? 요 말 이해돼? 여러분들 마음이야. 그럴 때 첫 번째 암기해야 될 공식 수열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얼마였습니까? a 플러스 n-1 d라고 맞죠? 자, 두 번째 등차 중항이 있었습니까? 자, 등차 중항은 뭐였습니까?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양쪽에 합과 같다 했지?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뭐라고 한다고? SN이라고 한다고? SN 과학 공식은 몇 개가 있다고? 두 개. 첫 번째 공차 공식 2분의 n 2a 플러스 n-1d 또는 얼마? 끝항 공식 2분의 n a 플러스 l 공식이 있었다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등차 수열에서 암기해야 될 공식은 요 세 개밖에 없어. 이제 진짜로 이 세 개만 외우면 풀리는지 한번 보자. 암기 하셔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 요 SN 공식은 다음 시간에 써먹을 거니까 요 두 번째 공식까지만이라도 빨리 외우는데 뭐 외우고 말 것도 없죠? 다 외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4번. 지금부터라도 쓰려고 할까요? 자, 그러면 빨리 이 문제 한번 해봐.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구하래. 그럼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란 말은 무슨 말이야? A1, A2, A3까지 구입을 하는 거라고. 그럼 n자리에다 그대로 1, 2, 3만 대입해 보면 끝나는 거라고. 음. 그러면 2번까지 한번 275번. 이 214번은 풀렸죠? 오케이. 그러면 그대로 이제 A1은 n에다 1 대입한 거 3.
A2는 n에다 2대 반거 5. A3는 3대 반거 9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럴 때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래. 그러면 우리 등차 수열도 안 배웠는데 벌써 써먹는 건 아니고 이거 모든 것들이 다 일반항 아니 등차 수열은 아니야. 이? 근데 일반항 A는 규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1번은 뭡니까? 이게 첫 번째 항,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이잖아. 그러면 n번째 항도 1 또한 1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n번째 항도 얼마? 분자는 얼마? 1일 거고. 첫째 항일 때는 분모가 1이고, 둘째 항일 때는 분모가 2고, 셋째 항일 때는 분모가 3이니까 n번째 항일 때는 분모가 얼마? n 이렇게 된다는 거라고? 이런 규칙. 오케이?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 자, n번째 항. 요게 첫 번째 항,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 이게 네 번째 항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n번째 항 또한 뭘로 이루어져 있어? 뭐 곱하기 뭐로 이루어져 있겠지? 맞니? 그럴 때 한번 보라고. 1하고 3 곱하면 얼마죠? 3이고 3하고 5 곱하면 15. 5하고 7 곱하면 35. 맞죠? 그러면 곱해버리면 그거는 무슨 수열인지 몰라. 규칙성이. 오케이? 근데 따로따로 보면 앞에 것들만 보면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입니까? 맞죠? 그러면 AN 구하는 공식에 대비해봐. A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얼마? 2가 됩니까? 그래서 얼마가 되죠? 2n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맞니? 뭐가 앞에 것들의 n번째 항이 2n-1이라고. 그치? 그래서 앞에 것들의 n번째 항은 2n-1이야. 그러면 뒤에 것은 이것보다 몇 개 커요? 두 개. 이것보다 두 개. 앞에 것보다 두 개. 앞에 것보다 두 개지. 그래서 앞에다가 2 더해준가 얼마? 2n 플러스 1이라고. 아 물론 그냥 아 선생님 뒤에 것만 봐도 등차 수열이니까 요것들의 일반항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규칙만 빨리 찾을 수 있으면 된다고. 근데 이게 뭐 많이 변형되고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있어. 아 물론 엄청나게 복잡한 규칙들이 옛날에는 나왔어. 근데 여러분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안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그냥 간단한 거 그냥 숫자만 알면 곱셈만 알면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너무 쉬운 기본 규칙들만 나오는 거니까 쫄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놈 또한 이게 몇 번째 항이에요? 첫 번째 항 이게 몇 번째 항? 두 번째 항 근데 9라는 건 3의 제곱이잖아. 튀어나가 버리면 얼마? 2 로그 3이 되는 거잖아. 자, 이놈은 세 번째 항. 그러면 27은 3의 3승이죠? 그럼 얼마예요? 3 로그 3입니까? 그럼 끝나버렸습니까? n번째 항은 그럼 뭐가 될까요? 첫 번째 항은 1 로그 3, 두 번째 항은 2 로그 3, 세 번째 항은 3 로그 3이니까 n번째 항은 얼마? n 로그 3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라고? 물론 진수의 지수로 가출 청소년 보내버리면 로그 얼마? 3의 n승이라고 써도 상관없겠고.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수열의 규칙성이었다고. 프린트를 괜히 뽑았구만. 이해됐습니까? 어. 자, 275번이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을 찾는 거라고.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노골적으로 주어졌죠. 그러면 수열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일반항.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 뭐? A 플러스 n-1 D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채워 버리세요. 공차는 얼마예요? 공차.
공차. 뒤에서 앞에 뺀 거. 마이너스 6이야, 아니? 어? 공차는 얼마입니까? 뒤에서 앞에 뺀 거. 33에서 20 뺀 거 얼마? 6이야. 오케이. 공차는 뒤에서 앞에 뺀 거 얼마? 마이너스 얼마냐? 2분의 1입니까? 4분의 1에서 4분의 3 빼면 맞지? 어. 4번에 공차는 얼마? 2분의 1에서 6분의 1 뺀 거 얼마? 6분의 1이라고 이해됐죠? 그럼 거꾸로 공차라는 건 일정하게 합해지는 숫자들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6 일정하게 합하면 되고 쭉쭉쭉 합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정리 끝난 학생은 277번까지 바로 구해버릴까요? 등차수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첫째 항 찾고 공차 찾고 공식에만 대입하면 끝. 얘를 까먹었어. 공식을 까먹었다고? 그럼 앞에 걸 보면 되지. 알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그럼 여러분들 내일 못 온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그러면 토요일 날 몇 시였죠? 1시였잖아요. 그러면 센으로 숙제를 내드릴까요? 우리 센 좀 풀 거 있죠? 어디까지 풀었을까? 96쪽? 그러니 96쪽 앞에까지는 다 풀었나요, 우리가?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그냥 몽땅 내줘버릴까? 나중에 덜프 문제는 그럼 우리 복습하기로 하고 복습할 때 풀기로 하고 그럼 선생님이 좀 중요한 파트만 좀 찝어서 숙제 내줄게요. 아,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상하함수에 활용했으니까 관련된 문제 풀어볼까?
109 쪽부터 109. 113쪽까지? 오케이. 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교들 잘 가서 친구들도 좀 만나고 오세요.